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좀 많죠? 자동차 시장이. 이상할 게 없는 게 과도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이슈들을 살펴보면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아마 잘못된 내용들을 얘기하신 분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동차 시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너무 오래 내연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전기차가 너무 생소하죠. 이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죠. 특히 업계에서 오래 자동차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 뭔가 전자 제어라든지 디지털 업계 쪽에 약간 좀 멀리 거리를 두셨던 분들은 전기차 시대에는 진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GV60도 아마 스스로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확신하게 뭔가 전달을 하려고 했을 거고요. 드럼 브레이크 건도 그렇습니다. 뭐 조금 떨어져서 보면 원가 절감인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생각해보면 폭스바겐이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전기차 시대에 뭐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지니까 지금은 잠잠했는데, 당시만 해도 폭스바겐이 그러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논리죠. 타이칸도 그렇습니다. 포르쉐 생각하면 포르쉐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2단 변속기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그 외에 얼마 전에 또 ESC 관련된 현업자분들이 블라인드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뭐 조목조목 내가 보니까 장치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는 이게 통합 컨트롤 방식으로 알고리즘 제어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과도기를 거쳐서 점차 전기차가 완벽하게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연차의 메커니즘 제어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이렇게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업계를 바라보는 사람도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하는데, 실제로 몸을 담고 변화를 몸으로 체득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밥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생소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기자를 몇 년 하셨다, 뭐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글쎄요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부분이나 뭘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약간 좀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도기에 어느 분야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악역을 자처하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이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 쪽에서는 뭐 채널을 당장 닫거나 아니면 이거를 안 하는 것도 제게 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역할을 의도해서 자처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논란 생겨서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채널에 악영향이 끼쳐지게 되면 뭐 채널 닫아야 되고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그런 걱정을 아예 접어놓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 중요한 건 옳다고 주장하는 뭐 사실이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팩트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래 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차차 조율해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뭔가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차 관계자 업체에 계신 분들이 전기차 시대에 와서 제가 독일차라든지 수입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뭐 국산차 관련해 가지고 좀 국산차 정신 차리게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최근 들어서 국산차 잘하고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또 관련해서 잘하는 점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나 그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차주분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차에 대해서 막 저렇게 평가를 하니까 얄밉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제가 주로 태도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뭐 이슈 그리고 또 내용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게 이런 걸 가지고서 야 이딴 것도 뭐 내용이라고 했냐 뭐 이런 영상 이런 걸 들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인간성 좋게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인성이 정말 잘 갖춰진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유튜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저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저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호평은 그냥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할까 생각해 보면 시간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과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방향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선인 코스튬 플레이 같은 거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다 살펴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유튜브 쪽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어디 나가가지고 방송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좀 속칭 말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뭔가 떡상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를 좋아하고 원래 제 꿈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봉급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다 보니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나이 먹을 대로 먹고 힘 빠질 대로 다 빠지고 뭐 지금 머리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자동차판에 이제 기웃거리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인생이 이렇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다 보면 꿈을 쫓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저한테 애달픈 존재이고 정말 첫사랑과 같은 그런 애절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는 기업은 막 칭찬하고 싶고 예전에 잘했는데 못하면 왜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다행히 제가 디지털 쪽이나 전자업계 쪽에 관심이 또 많았고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와 이제 전자제품의 교집합이 크게 생겨버렸습니다. 배터리하고 전기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만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아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설명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아듣고 무슨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는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과 또 기존에 듣고 배웠던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콘텐츠들이 부딪히죠. 근데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시간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서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분이나 기사를 쓰시거나 관련된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 개념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콘텐츠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만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만 딱 갖게 되면 요거 갖추시는데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소양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뭐 북적북적거리고 약간 좀 논란이 생기고 그래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좀 보듬어 주시고 금방 또 잊어주시고 그러시면, 어차피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긴 하나, 그런 컨텐츠나 영상들 이런 것들이 또 선순환이 돼서 정보도 제공하고, 대형 언론이 못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잘 같이 발전하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빨리 발전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들, 그리고 또 자동차 컨텐츠를 다루는 분들도 비상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발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EV9 요것들도 이제 앞으로 신차가 이제 출시되고 공개 인도되면 이상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신차가 출시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결함이 아닌 것들을 막 침소봉대어 있어 결함인 것처럼 해서 불안감 심어주지 마시고, 이 판단력을 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뭐 유튜브라고 해도 가치 있는 정보 창구 채널로서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거니까 소비자분들도 과도기라서 힘드시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예전에 자동차를 잘 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자꾸 본인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대 의견에 부딪히지라고 하면서 저에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지나면서 정리가 되면서, 전기차 시대는 진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전부가 아니겠구나 해서 보정을 좀 하시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뭐 저희가 조금 이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가감없이 저희는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창문 떨림은 진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이슈가 갑자기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정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내렸습니다. 뭐 사실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남겨놓고서 뭐 계속 어떤 분에게 조금 손가락질이라든지 뭐 좀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거, 그런 걸 절대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판단력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즐겁게 또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이 자동차와 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갖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좀 더 윤택하고 또 편리하고 또 즐겁게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뭔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결국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게 잡담이 됐네요.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또 좋은 주제로,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